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이 귀중한 시간에 사실 학기 막 시작하셔가지고 바쁘실 와중에서도 이렇게 안전인증에 대한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로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설 안전인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자체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하나 더 좀 준비를 해온 건 어쨌든 저희가 2년간 안전인증이라는 인증을 심사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학교에서 조금 놓치시는 범위 그리고 현장 심사 때 조금 지적이 나왔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셔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내용을 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관리적인 방향들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5년이나 10년 뒤에도 여전히 학교 시설은 안전한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많은 슬라이드를 보시고 이게 과연 2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도 계신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씩 슬라이드를 조금 제공해 드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인증이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보신 건 아마 2021년도부터 아마 이 주변의 학교가 인증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인증이라는 게 시작된 거는 2020년 12월 4일 날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인증이라는 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유예기간이 유예기간이 아니라 경과조치 개념으로 어쨌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법 때문에 2025년 12월 3일까지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육시설이 이 안전인증을 득해야 되는 상황에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전인증이라는 제도를 접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안전인증이 그러면 왜 탄생이 되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총 5가지 사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알고 계신 사고의 어쨌든 흔적들의 사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기억들을 보시면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시설의 일부인데요. 지금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 포항 지진 때 났던 학교입니다. 당연히 저 학교는 내진 보강을 사실은 시행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이제 예측하지 못한 규모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 시설들이 나름대로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를 받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진 설계를 내진 설계를 했고 내진 보강을 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처럼 무너지지 않고 최소한의 인명이 피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대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학교가 견뎌줘서 나름대로 인명에 대한 큰 피해 없이 학교 건물만 좀 피해를 봤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 3년 전, 코로나 전인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는 동작 유치원입니다. 당연히 학교 시설 자체가 뭔가 안전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동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실 지방 공사에 따라 그 피해가 사실 학교로 온전히 왔던 상황입니다. 학교가 아무리 안전하게 지어진다 한들 주변에 있는 집안이나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사실은 교육시설이 여전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시설입니다. 아마 제 기억을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아마 부산대였던 것 같은데요. 네, 대학에서 저 건물이 한 지어진 지 3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외벽에 있는 벽돌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정 시간에 한 번에 좀 외부 탈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 때는 낮이어서 사실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던 사실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통로에서 사실 저 벽돌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다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는 게 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전인증을 취득하신다 한들 정말 모든 교육시설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전인증이라는 거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인해 드리는 작업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5번과 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조금씩 필요한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 안전인증은 좀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시설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도로서 받아들이게 된 게 이 안전인증입니다. 이 안전인증의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안전인증을 통해서 뭔가 업무가 하나 생겼고 어떤 기관이 와서 그냥 단순히 심사하고 인증 하나 부여한다. 그래서 그 인증으로 하여금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뭔가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안전인증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해당되는 시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검증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취약 요소, 해당 생활하시는 공간들이나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이 심사를 했던 전문기관과 합쳐서 다 같이 3자 이상의 관계자분들께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대로 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학교에서는 좀 더 안전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뭐 지진이라던가 뭐 강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라도 보다 안전한 시설로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한 과정들 속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안전인증을 저희 기관의 같은 전문기관들의 전문가들이 나가서 단순히 그냥 한두 시간만 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전반적인 학교 시설적인 측면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계자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신 관리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통합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미흡한지를 알려드리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로 이 안전인증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인증이라고 하는 게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어쨌든 시설적인 측면과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실내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관련된 부분까지 또 포함해서 종합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보다 안전한 안전한 환경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다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대국민의 공개를 통해서 보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학교의 안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뭐 경관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취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경 개선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또 교육청 단위에서는 아마 운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인증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제도화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군까지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은 유초, 중고, 특수학교를 다 포괄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한마디로 모든 학교들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 학교 단위로 보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동수는 총 연면적 합계로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무조건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하고 계신 교사동뿐만 아니라 강당동,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사까지도 사실은 교육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하여도 관사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군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로서는 지금 교육시설법에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대상군을 다 포괄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전인증 운영 규정이라는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서 기타 시설로서는 학생 수련원이나 도서관 정도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현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대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을 바탕으로 안전인증은 총 3가지 분야, 시설안전 분야나 그리고 실내환경 안전, 그리고 외부환경 안전에 대한 기준으로 총 3가지를 나눠서 각각의 파트별, 인증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점수를 득하셔야지만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등급은 우수를 받은 학교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우수를 받는 학교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받게 된다는 건 우수보다 조금 더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우수 등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일단은 교육부가 정한 하나의 안전인증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되어 있는 곳이 최우수인데요. 최우수일 경우에만 10년의 유효기간을 들여서 안전인증이 주기적으로 5년 텀을 가지고 계속 인증을 취득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일회성을 한번 유예를 시켜주는 개념으로서 10년을 주고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신청을 하시는 학교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단 안전인증을 우리 학교가 득한다고 하셔도 저 3번째 나와 있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인증을 받은 학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를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하신다면 그 5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증이 유효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증을 재취득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증축의 계획이 있다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인증의 취득 시점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을 증축하게 되는 경우는 증축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무조건 인증을 재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을 취득한다고 하시더라도 5년 뒤가 아니라 증축하고 다시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기들은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이제 시설적인 개선이나 증개축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방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충남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이 증개축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사실 이러한 안전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플랜은 이제 교육청과 지역청이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령 자체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5년 이내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경과조치에 부칙에 따라 지금 시행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일까지 현재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오셨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교육설법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여기서 크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안전인증이라는 법 자체가 어쨌든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은 과연 교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신 교육시설의 장께서 나름대로 이 안전인증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운영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의 장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안전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취득하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학교장께서는 교육시설의 장께서는 이 인증을 취득한 수준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게 현재 규정상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시설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증은 그럼 지금까지는 간단한 인증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인증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그 앞에서 보시는 그림에 보면 위쪽 상단이 신청자가 하셔야 되는 업무들을 조금 나열해 본 거고 하위에는 이제 인증을 신청하시는 기관에다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직 인증 신청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인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법령상 시행규칙상 안전인증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와 그리고 자체평가서와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근거 서류를 내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증을 신청하시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는 이 자체평가서 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다음 그 주제로 이제 그 자체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시고 나면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인증을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사실은 1차적인 여러분들의 업무는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전문기관의 시간으로서 전문기관이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을 접수하게 되고 심사를 진행해서 그 심사하는 과정들 속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저희 전문기관이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단순히 서류를 뭔가 업무를 더 요구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의 시설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서류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점수를 더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취득할 수 있게 점수를 더 높게 고상향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전체적인 심사가 마무리되어서 최종 전문기관에서 심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준에 맞게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외부 심의단을 운영을 해서 이 외부 심의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에 대한 결과를 확정을 짓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관련된 결과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 뭔가 아니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재심의를 하실 수가 있는 범위고 이의가 없다라면 저희 기관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진짜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결과서라던가 그리고 인증서, 명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절차 큰 흐름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여러분들께서 최종 처음에 인증을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좌측에 있는 1번에 있는 신청서라는 것은요. 지금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 규정에 시행규칙에 교육시설법 약칭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시설법이라는 어쨌든 법령의 시행규칙에 지금 교육시설 안전인증 신청서라고
시행규칙의 별지 1호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저 양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교육청을 통해서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신다면 법제처를 들어가셔서 해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저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교육설의 장께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육설의 장에 관인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 첫 번째 1호 서식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오늘 아마 주된 이슈가 될 자체평가서의 양식은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엑셀 버전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엑셀 버전의 자체평가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거나 체크를 하셔서 저걸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평가서에서 나와 있는 서류 목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추가적인 서류에 대한 아마 안내가 조금 나간다라면 그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저 3번에 있는 증빙 서류까지 일단 준비를 하셔야 일단 신청이 가능하신 범위입니다. 당연히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저 세 가지가 갖춰주셔야 사실은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 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조금 미흡하다라면, 하나라도 한 개 빠져 있다라면 아마 신청에 대한 반려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전문기관에서는 해당되는 서류 하나라도 어쨌든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 신청서랑 자체평가서는 어찌됐던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뭔가 양식으로서 작성이 가능하신데, 사실 저 세 번째 나와 있는 증빙서류, 근거서류 이런 것들은 얼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근거서류는 지금 아마 자체평가서 내용을 설명드리다가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저 근거서류가 무조건 1부터 저희가 10가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1부터 10가지를 다 내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신청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근거 서류를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몰라서 제출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그 근거 서류는 단 한 개라도 접수를 해주셔야지만 전문기관들은 최소한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증빙 서류가 10개를 내신 학교가 있을 거고, 단순히 나는 잘 몰라서 한 개를 내신 학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10개를 내신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일부 서류가 갖춰졌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다가 추가적인 서류가 생각보다 적게 요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개를 제출하신 학교는 당연히 추가적인 서류에 대한 요청 내용이 조금 많아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전문가들과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소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소통을 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나는 지금 신청해야 되니까 난 지금 당장 이번 주가 너무 바빠서 근거 서류를 다 준비할 수가 없어. 하지만 2주 뒤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 지금 당장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라면 어쨌든 한두 개라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신 이후에 당연히 시간 여유 나실 때 추가적인 서류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어쨌든 보완에 대한 내용이 서류 요청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를 내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요청했던 서류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인증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인증 신청을 준비하라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찌됐든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는 업무적인 파악을 다 못해서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행위적인 부분만 채워주신다면 어쨌든 전문기관의 심사자들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증에 대한 진행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서류들이 비록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예시들을 하나 필요에 따라 공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려서
학교에서 가지고 계신 이런 서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이거면 보여주신 서류와 비슷한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사항들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야 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내용적인 파악을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지만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파악하실 수 있으시니 나름대로 신청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내려놔 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얘기가 방금까지 서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옆에 주변의 인근 학교가 인증을 받으시는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2021년도 신청하셨던 학교는 거의 대부분 어쨌든 인증을 득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2022년도에 신청하신 주변의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증을 못 받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작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전문기관들이 학교와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사유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 인증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에서는 어쨌든 업무 처리에 대한 소요 일수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소요 일수에 맞춰서 그 학교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당연히 지금 신청을 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쨌든 질문을 하셨을 때 학교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왜 우리 학교가 늦어지냐, 우리 학교가 왜 조금 소요 시간이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20일이 연장되어서 총 60일의 인증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60일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일반적인 카운팅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요. 당연히 학교에다가 보완을 드리고 어쨌든 보완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학교에서 피드백을 하시는 그런 소요 시간들은 일단 60일이라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일단 저 60일은 인증기관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업무 스케줄, 업무 시간에 대한 60일을 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기관들도 당연히 빨리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이제 조금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전문기관과 어쨌든 교육부와 그리고 이런 학교의 과정들이 준비 단계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신청하셨던 학교가 처음 나가셨던 학교가 2022년 9월 28일 날 최초 인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증 결과가 그때 첫 부여가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결과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자체 평가서의 좀 전체적인 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교육부와 전문기관들이 업무를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다 보니 22년도도 조금 그러한 여파가 같이 맞물리게 되었고요. 아마 전문기관들마다 지금 어느 정도 2년이라는 소요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23년도에 들어오시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22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업무 진행 속도와는 조금 다르게 각 기관들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시간에 대한 소요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그 전문기관들이 얼마나 60일 안에 어쨌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전문기관들한테 조금 더 서둘러 달라 학교별 일정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60일을 어느 정도 사실 실제 시간, 업무 시간이 아니라 좀 평상시에 2달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문기관들과 소통과 좀 협조가 같이 맞물려 가야지만
전체적인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평가서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체평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엑셀 그 버전이 거의 대부분 2016 이상을 쓰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자체평가서 엑셀 양식을 개인 노트북이나 별도의 뭔가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쪽에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실 때 엑셀 버전이 2016 이하의 버전, 2013이나 이런 걸 쓰신다면 그 엑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현재 2016 버전 이상의 그 계산값 산출식, 계산 방식, 방정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학교 이외에 개인적인 뭔가 매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만약 접근하신다면 저 엑셀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016 버전 이상을 좀 사용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자체평가서를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연히 좋은 말로 써놨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자 스스로가 자체평가를 해보면서 대략적으로 우리 학교의 안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서가 지금 보시면 혹시 한번 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평가서는 지금 현재 엑셀 버전으로 되어 있고 총 질문이 문항이 50개 항목, 49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총 49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가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안전인증을 심사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안전인증 기준에서는 총 50개 항목에 200개 요소를 심사를 합니다. 학교시설 같은 경우만. 유치원은 좀 다르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50개 항목에 그 안에 포함된 200개 요소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200개 요소 중에 사실은 49개 정도만 간추려서 일단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1년도에 신청하셨던 학교 관계자분들과 친분이 있으셔서 물어보신다면 아마 지금의 엑셀 버전과 다른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요청을 드렸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200개 요소에 대해서 정말 자가진단 개념으로 저희가 심사기관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의 자체적인 심사를 한번 항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진단할 수 있게 200개 요소를 다 체크를 하셨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실 제도 초기다 보니까 정확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사실 작성하시는데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들이 중론이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상반기 때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교육청과 함께 전문기관들도 포함해서 자체평가서를 지금의 버전으로 지금 사실 개선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49개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게 현재 자체평가서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체평가서가 사실 인증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자가 진단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현재 자체평가서 버전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200개 요소를 49개로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체평가서를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 학교가 그 자체평가서에 나와 있던 점수나 그리고 체크하시는 항목으로서 우리가 진짜 안전하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점수와 자체평가서의 점수는 나와 있지만 다만 자체평가서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이 시설이 이런 것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전문가가 나가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검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내가 주의 깊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자체평가서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서는 인증 그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진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점수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드렸는데요. 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면서 나오게 되는 도출되는 점수 자체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어느 정도 점수가 인증에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점수가 되고 그 갭 차이는 있지만 어떤 대략적인 점수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미흡하시다면 그 점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구나 라고 해서 해당 교육청과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이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가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리고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는 분께서 학교의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조금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평가서를 다 작성을 49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개념으로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면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신청 가능 여부 맨 첫 번째 표지의 갑지 부분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점수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신청이 보완 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완 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정 점수 이상을 자체평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자체가 조금 미흡한 도달하지 못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시게 되면 저기 앞에 멘트가 자동으로 교육설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저게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모든 전문기관에 당연히 인증을 신청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신청이 보완 후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자체평가서에서 미흡한 일부 항목에 대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당장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저 멘트로서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기준 점수 미달이고 인증 신청이 보완 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문기관들이 신청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까 서두에 조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체평가서 점수와 인증 점수 자체의 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은 어느 정도 인증 신청이 보완 후 가능하다라는 저 멘트가 들어와도 일단은 인증 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지만 아마 저 점수 자체가 총점 기준으로 거의 한 80점이 넘어가시면 저 멘트가 보완 후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로 바뀔 텐데요. 총점 자체로 한 50점 미만이 만약에 진짜 나오신다 라고 하시면 아마 신청하셔도 사실 인증을 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점 정말 미만으로 나오신다면 한번 전문기관과 이 점수가 진짜 이게 나오는지 자체평가서가 이게 진짜 맞는지 전문기관과 한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전문기관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전문기관의 구두상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 자체를 조금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당연히 그 인증을 전국에 있는 2022년도까지 지금 대략 한 3,000개에서 3,300개 정도가 지금 진행을 7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거기서도 인증을 못 받는 학교가 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평가서 자체에서 보완 후 가능하다고 해서 당연히 못 받는 학교는 일단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탈락률 자체가 10%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오고 50점 미만의 수준이 아니라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평가서 하시고 나서 나왔던 점수가 생각보다 낮지 않으시다면 어쨌든 크게 무리 없이 신청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한 50점 진짜 미만의 상황이 올 때는 한번 정말 전문기관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이게 진짜 자체평가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0점이 나왔다 나는 제대로 작성한 것 같은데 라는 것들에 대한 확인은 해보신 다음에 신청 가능 여부 다시 한번 더 따지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인증 신청 자체를 미루신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무조건 학교가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신청에 대한 범위를 재조정은 하시겠지만 크게는 뭐 일정 큰 조절은 못 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23년의 시기에 벌써 들어섰고 앞으로 법적으로 2년이라는 어쨌든 23년, 24년, 25년 총 3년의 실무적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은 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평가서의 점수에 크게 일단 너무 낮은 점수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도 저 점수가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체평가서의 내용을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하는 거를 저희는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평가서의 점수가 뭐 작게 나오든 크게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실 경우는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 가능 여부는 어쨌든 섣불리 판단을 안 해주셔도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고 각 전문기관에 인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문기관은 뭐 각 기관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접수증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접수증을 발행을 한다는 건 실제로 이제 업무를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학교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뭐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수수료에 대한 납부 시점은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되는 인증 수수료가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안내 받으신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행정 집행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수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은 수수료는 인증 대상 연면적마다 이제 차등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속하고 계신 연면적에 따라 책정이 되는 상태로 규정이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기관들마다 크게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적인 내에서 어쨌든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수료를 산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7개 기관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거의 수수료를 아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교육청에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당연히 학교에서 집행하시는 예산이라 이게 뭐 당연히 타 예산 집행하실 때처럼 뭔가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신 학교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용역의 개념이 벗어나서 저희는 이제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대한 일정의 그냥 수수료로 법적으로 책정된 수수료 개념입니다. 당연히 용역이었다면 7개 기관이 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에 대한 범위를 서로가 차등으로서 계속 제한을 드려서 당연히 최저가의 비용을 내시고 뭐 신청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용역의 개념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7개 기관이 법적인 형태의 산출되는 수수료 내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별도의 계약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계약 관련한 서류들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이 생각보다 응대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 계약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법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 운영 규정이 지금 상반기 때 변경이 될 가능성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인건비나 뭐 기술 경비를 통해서 수수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의 여비를 이제 전문기관들마다 조금 청구를 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증 개수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 대비로 수수료가 차등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에 대한 어쨌든 범위가, 인증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더 커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여기에도 뭐 단설 유치원이 계실 텐데요. 당연히 학교는 지금과 같은 아까 같은 산출 시기 맞춰져서 그게 매년 시기에 맞춰서 전문 기관들이 수수료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운영 규정상에 정액제로, 연면적 대비로 정액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연면적 구간별로 해서 약간의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비용에 맞춰서 어쨌든 연면적 구간에 맞춰서 조금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전문가들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연히 접수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네,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께 하나의 더 업무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인증심사단을 저희가 전문가니 꾸릴 때 당연히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만 법적으로 운영 규정에 사용자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무조건 포함해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눈으로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다양한 시각들을 심사 과정에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육사례장께서 추천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 1인을 저희는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저희가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을 누군지를 여쭤보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학교장과 협의하셔서 교육시설의장이 추천하시는 심사위원, 사용자위원을 선정해 주시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의장이 추천하실 수 있는 사용자 심사위원의 범위는 현재 운영 규정상에 말씀을 드리면 교육시설 이용자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당연히 이게 교육시설이 이제 대학 시설도 있고 학교 시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규정을 할 때 의도 자체가 교육시설 이용자는 당연히 대학 시설의 학생들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뭐 교수님들 또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시설의 이용자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고,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의 학생 자녀들이 얼마나 안전한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학교를 관리하고 계신 학교장님들부터 나머지 이하 교직원분들께서 얼마나 시설적인 관리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사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전적으로 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사실은 좀 더 가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시설이 보다 안전한 환경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기 계신 교직원분들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거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시기를 원했던 상황이라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오시는 걸 사실은 규정상에 넣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21년도, 22년도 때는 어쨌든 이 내용들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령의 해석상 학교장께서 추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시설의 이용자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용자가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사실은 전문기관들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오는 아까 뭐 직무 관련에 대한 이해관계자 충돌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여기에 혹시 계신 분들께서는 학부모님들을 조금 설득을 해주시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 주셔서 그분들께서 이 사용자 참여 심사위원회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받은 수수료 내에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수당도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별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현장 심사에 참여를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저희가 저 인증 접수하고 난 이후에 그 전문기관들이 추천을 해달라 요청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당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용자 추천을 해주실 때는 당연히 그분의 개인정보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개인정보 동의를 조금 사전에 어쨌든 구두로 꼭 받아주셔야지만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사례장께서 추천하는 사용자 심사위원 1인이 포함된 전문가는 심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순서상으로는 꼭 보면 서류 심사가 다 끝나야 현장 심사를 오는 것 같다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전문기관들의 성향상 현재 업무적인 절차상 서류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도 현장 심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심사에 대한 보완이나 서류에 대한 보완, 현장에 대한 보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현장 심사의 기간을 조금 당기고, 그리고 심사하고 나서 이후에 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 학교와 소통을 통해서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기관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들마다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완된, 좀 필요한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보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현장 심사 때 저희가 꼭 요청을 드리는 건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기관은 어쨌든 전시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별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심사단의 어쨌든 원칙상 모든 전시를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의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장 불안해하시는 학생들의 수업 어쨌든 교육 침해권, 뭐 학습권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그 시를 들어가야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학교에 좀 요청을 드리는 건 어쨌든 전체적인 심사의 원활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좀 그날은 학교 심사자들이 현장 심사를 온다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분 선생님들께 일부 복도라든가 이런 실들을 조금 방문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전에 양해를 조금 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가 식당을 또 확인하고 또 조리실도 확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전 중에 심사단이 가서 조리실을 조리하고 있는 시점에 심사단이 조리하는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썹이라는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심사자가 당연히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분명히 선행되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학교에다 요청을 드려서 나름대로 그런 장비들을 입고 들어가는 방향대로 하는 기관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당연히 식사 이후에 점심 이후에 조리실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일정에 대한 동선을
아마 학교랑 얘기를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하면서 심사를 하기 위한 동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원활하게 심사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실에 대한 확인은 어쨌든 심사자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어쨌든 상황인데, 만약에 그 실이 어떤 이유에 어떤 사유에 맞춰서 좀 잠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심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실은 이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형태로 아마 결과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결국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뭐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아시겠지만 그 방학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숫자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퍼져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방학 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안전인증 자체가 지금 단순히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정말 갖춰져 있는 환경적인 측면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사자들마다 당연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행태나 교육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도 같이 가미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위험도가 있겠다라는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점에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시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설 안전 분야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시설 전공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 안전 분야는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에 대한 총 5가지 분야에 맞춰서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성이 되고 구축하고 나서 생활하고 계신 그 시설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도를 한 번 더 파악하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가 전기도 전기 검사를 하고 소방도 당연히 소방업체가 와서 소방점검 시설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결과치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내재적인 위험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시설 안전 분야이고요. 그리고 실내 환경 안전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각 공간들마다 하는 학생들의 생활하는 행태에 맞춰 교육 활동에 맞춰서 공간별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안전 환경 조성, 그리고 당연히 공간 혁신이나 그린 스마트나 이런 걸 통해서 충남도 학교 시설에 대한 공간별로 학생들에게 보다 또 포근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사용된 건축 재료가 얼마나 화재 위험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이 실내 환경 안전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은 당연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지와 교지 내에 있는 환경에 대한 범위와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부 활동에 대한 범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실은 관리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범위가 중요한 범위이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관련된 절대보호구역까지를 포괄해서 외부 환경을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현재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분야에 맞춰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는지를 다 같이 포괄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환경 수준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지 전체적인 관리 체계나 관리 형태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현재 이 안전인증에 대한 심사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오시게 심사가 다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인증 등급을 받겠다라는 판단이 전문간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별도의 외부에 심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됐고 기준의 적합성에 맞춰서 심사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심의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전문기관들 입장에서는 인증심의위원들은 다 외부
교수님들이나 교육부에서 설정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관에서는 그런 외부 위원님들을 초빙을 해서 최종적인 심사 결과를 브리핑하게 되고, 브리핑에서 우리가 심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합하게 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등급에 대한 게 당연히 우수 등급 적합하다, 아니면 최우수가 적합하다라는 것들을 판정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은 점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 넘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셨을 때만 당연히 인증을 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급이 나오게 되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결과물들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게 되시는 내용이고요. 왼쪽에는 상장 케이스처럼 상장으로 인증서가 상장으로 받게 되시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명판을 해서 학교에 아마 그 벽면에 보시면 뭐 다양한 뭔가 명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텐데 당연히 안전인증에 대한 명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황동으로 되어 있는 A3 정도 크기의 황동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받거나 저기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약간 블랙스텐이라고 그래서 약간 A4보다는 좀 큰 저 검은색 명판 둘 중에 하나를 학교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다 설치를 하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단설 유치원이 여기 계신다면 아마 저 황동색이 아닌 황동으로 된 명판이 아니라 저기 블랙스텐으로 되어 있는 저 검은색 명판을 유치원은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만 좀 선택권이 있는 상황으로 받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우측에 나와 있는 결과서가 하나의 제본이 책자가 되어서 지금 각 학교별로 한 3권 정도가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점수가 득하게 됐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인증을 받는데 점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결과서 내용에 보시면 어떤 부분들에서 미흡한지를 아시게 되는 것들을 심사자들이 심사 의견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그 미흡한 부분을 토대로 인증을 득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다는 걸 파악해서 환경 개선을 미흡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들에서는 저런 결과서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결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독해 주시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미흡하구나,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이 내가 관리를 좀 필요하구나,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환경 개선에 대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결국엔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결과서를 받게 되시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 전문가는 역할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끝났다고 해서 인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가 5년, 최우수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증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까지 어쨌든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학교장님 이하 교직원분들께서 해당되는 안전인증에 대한 그 수준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결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시설적인 관리나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중간중간에 현재 교육부나 아마 교육청 단위에서 임의의 학교에 실태 점검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총 7개 기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년 내년 상반기까지가 사실은 전문가들의 이제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저 이후에서는 아마 인증기간을 더 늘릴지 아니면 현재 갱신을 인증기간 할지는 현재 교육부에서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들도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인증 신청 자체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거나 인증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기관에다가만 문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여러분보다 어쨌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느 기관들 와서도 당연히 물어보시고 답변을 저희가 당연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다만 워낙 많은 학교가에서 문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소통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들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어느 기관에 가셔서 어떤 기관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당연히 신청하시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있는 기관들은 현재 서울에서 조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뭐 다양한 뭐 필요에 따라 뭐 협조나 협의가 필요하시다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뤘고요.